좋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계명문화대학의 특성화. 전국 대학에서 똑같은 붕어빵에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외로 어느 것을 붙여주는 것이 제일 특성화다울까요? 네. 어느 부분을 붙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저는 우리 대학의 책가보철 학을 배우러 온 애들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2,400명 교수님하고의 미래융합교육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단위 전공에서 벗어나서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과의 학문적인 교류가 될 때 내 수업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제가 법인 설립에서 이사장으로 전국의 교육의 혁신의 앞에 있고요. 과연 우리 대학의 학생들 책과 기본사의 면허증 하나만으로 될까요? 지금까지는 손재주 좋은 애들이 책과 기본이라고 하는 면허증만 따면 괜찮은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디지털화의 7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여기에 저는 2019년도에 학생들과 공부했던 과목이고요. 제가 제공했던 저의 콘텐츠들입니다. 그리고 70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70명의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성적증명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시켜서요. 매 수업에서의 피드백이 디지털 콘텐츠로 빼내서 콘텐츠에 올리게 함으로 인해서 재학 중에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세상에 URL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글로벌 세상에 대학에서의 모든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에 교수자들이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재학 중에 글로벌 세상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포트폴리오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볼까요? 이 학생은 부산의 모 대학교의 관광학과를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의 3학년 학사편입을 써왔습니다. 캐나다의 치과 기공사의 꿈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왔습니다. 교수님들, 이 학생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캐나다가 가고 싶어서 4년제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의 3학년 학사편입을 한 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연결시켜주면 좋을까요? 예전의 방법이면 어떻게 될까요? 치과 교사 면허증 따면 신종훈 교수의 인맥을 이용해서 캐나다에 전화를 수십 번 해가지고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연결의 네트워크.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현재 50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모든 것을 수업의 콘텐츠로 뺍니다. 마지막 2학기 학기말고사 한번 볼까요? 학기말고사 A3 용지 한 장 나눠주고 거기에 뭘 쓰게 해가지고 종이로 들고 와서 교수님의 볼펜으로 채점하고 있는 모습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시험을 디지털로 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꺼내는 지식의 활용의 시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소량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요. 주관식 서술의 문제는 5분 이상씩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얼굴 노출해서 스피치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URL을 저에게 주면서 대장해야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영상의 세상입니다. 1년 내내 모든 수업이 디지털의 영상 매체로 수업을 주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당당함으로 이 콘텐츠가 이미 유튜브에 연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 대학에 뭘 했는데? 예, 저는 이 URL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 겁니다.
URL이 대학에서의 모든 역량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 URL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확장성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학생의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치과 기공을 배우러 오는 학생이 1년 동안 제가 지도한 겁니다. 치과 기공 당연히 예인에서 다뤄야 됩니다. 이 교과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본인의 핵심 전공, 본인의 핵심 재능을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방송국에 올림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지금 방학 때 어디가 있을까요? 졸업 후에 캐나다를 보내려고 했던 저의 생각이 저의 지도 바깥에서요. 이미 네트워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트워크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콘텐츠가 다 뭘로 쓰게 할까요? 메타데이터를 공문이 아닌 뭘로 쓰게 할까요? 메타데이터를 공문이 아닌 영문으로 쓰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영문의 메타데이터는 전 세계 치과인들이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공정의 네트워크로 댓글의 연결이고 어느 대학의 어느 나라의 학생인지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캐나다에 실습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나의 재능, 나의 역량을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로 묶어내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대명문화대학의 특성화 2020년도 1학기에 모든 교수님들 또한 유튜버가 돼야 될 거고요. 거기 채널 밑에 우리 학생들도 같이 묶어져서 대명문화대학 유튜브 검색하면 수만 개의 콘텐츠가 이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이런 홍보 마케팅이 아니고요. 글로벌 마케팅에 우리 앞에 당당함으로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학생의 생존권과 학교의 생존권과 그리고 동일한 같은 공동체로서의 생존이 유튜브 방송국에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네. 이 친구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이 친구 캐나다를 가면서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저에게 콘텐츠 배우는 걸 완전히 배웠기 때문에요. 네. 비행기 타고 가는 부분도 콘텐츠로 만들어요. 그리고요. 또 거기에 공부하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콘텐츠로 올립니다. 이 친구가 단지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를 모르고 치과 기공사의 면허증만 가지고 졸업한다고 한다면 갈 때는 캐나다밖에 없지만 이 URL의 연결은 캐나다 외적인 더 글로벌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외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교수님들 콘텐츠 있으신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블로그 카페가 아니고요. 유튜브 와서 검색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 전함도 쳐볼 거고요. 나의 관련 전공의 매체도 쳐볼 건데 교수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어야 될 교수님들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있고 없고는 굉장한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수님들 1인 방송국 다 우리 개국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 방송국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KBS, MBC, SBS가 불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 방송국의 매체는 광고를 얻을 수 없어서요. 유튜브에 라이브를 걸어놓고 거기에 구독자의 조회수를 가지고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학은 지금 어떻게 와 있나요? 역시 유튜브 때문에요.
인구 절벽에 수요자도 문제가 돼 있지만 대학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갔더니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죠? 플립트러닝입니다. 플립트러닝이 뭘까요? 만원짜리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리뷰를 듣거나 재미있다고 합니다. 대학에 400만원, 500만원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왔는데요, 1주차에 강의 스토리에서 15주차 하겠다라고 하고 2주차, 3주차, 4주차부터는 디테일한 안내 없습니다. 그래놓고 교수님 마음대로 파묻고요,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합니다. 질문이 수업 마무리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와야 될까요? 수업 전으로 와야 됩니다. 수업 마무리의 질문이 아니고요. 수업 전으로 오게끔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겁니다. 수업 마무리의 질문을 받는 교수가 집어넣는 교육이에요. 수업 전으로 끌고 오면 교수의 정형화의 틀에 안 들어가고요. 우리 애들의 이 말랑말랑한 브레인으로 무한한 상상력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제공해 줘야 될까요? 최소한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안내 정도의 콘텐츠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게 하고 거기서 나온 질문을 풀어줘야지 애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지 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책 진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하겠지만 개념 정도만 알고요. 세상의 흐름상에 같이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2020년도 1학기에 플립트러닝과 수업 전에 미리 본 수업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보내는 최소한 교수자의 에티켓, 그리고 나의 교실을 열어야 됩니다. 내 교실을 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교수님들의 자녀가 다니는 그 대학에 어느 밑에 놓고 싶으신가요? 내 자녀 또한 교실이 열리는 교수님 쪽에 놓고 싶을 겁니다. 이제 내 수업에 들어오는 애들은 남의 자녀가 아니고요, 내 자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수자로서의 교육과 연구와 봉사 중에 교육에서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시간 우리 교수님들하고의 여행의 동기유발 첫 번째 2020년도 1학기에 나의 교수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우리 옆에 교수님들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해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교수님들한테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서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애들인가요? 한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미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으로 가죠? 원주민으로 살다가 이주민으로 가고 있죠.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20세기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과 원주민이 만나는 교실에서 누가 변해야 될까요? 누가 변해야 될까요? 이주민이 변해야 되죠? 이 변화에 이주민이 뭘로 변해야 될까요? 교실에서요. 소통입니다. 소통의 방법이 뭡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로요. 스마트 디바이스로 라이브하게 수업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연결한다고 뭐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다 써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순간 즉시 라이브하게 모든 피드백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나는 기계치야, 나는 그런 거 귀찮아,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계치 이런 얘기 안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기계치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의 관점에서 다 2020년 1학기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하는 원주민인데 특성 한번 볼까요? 스마트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말보다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먼저 잡은 애들이 말을 배우는 것보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먼저 잡은 태어나자마자 네. 뭐죠? 택주를 짜려야 되는데요. 의료진의 디바이스 빌려서 지가 본체 갖고요. 그리고 지가 잘라요. 네. 그리고 인증사. 세상 태어나게 돼서 인증사를 하나 하고요. 네,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세상 태어났다는 출생신고를 주민등록신고가 아닌 SNS 계정 치더랍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구글 맵을 통해서 스스로 집을 가는 애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우리 교실에 계속적으로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변해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디지털 이주민이 원주민들과 살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교수님들 3R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잠깐만 저 말씀을 검증해 주실까요? 교수님들 3R 아신가요? 3R은 세 가지 R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족이 있습니다. 스마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디지털 문화를 모르는 DR족. 마지막 UR족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지막 UR족이요. 유튜브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 가지의 3R이 현재 우리 삶의 지수로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 교수님들은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3R. 스스로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나는 3R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넘친다면 괜찮겠지만 다소 평가가 낮다면 이번 방학 때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게 삶이에요. 지수. 혹시 교수님 어느 정도 되시나요?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몇 점 정도 되세요? 선물 먼저 드릴게요. 큰 일어나 보세요. 일단 선물 받으시고 저도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자는 같은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서보시죠. 서서요. 어느 정도 지수가 되시고 스스로 모니터링 해보고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아침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말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눈치를 채시면서 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선물이 지금 저의 전공 선물일까요? 틀리 가져왔습니다. 틀리. 이걸로 드릴까요? 왜냐면 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껴야 돼요. 백세 세상에 필요한 거거든요. 교수님, 제가 왜 틀리를 들고 있을까요? 제가 전문학사 출신의 교수입니다. 치과 보철 전공만큼은 절대 전공할 때까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제가 치과 기계 재료 학회장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제가 6개월 공부하면서 한국에 제가 도입을 하고요. 이게 뭐지? 나머지 교직을 어떻게 가야 될까? 라고 봤더니 스마트였어요. 교수님들 이 틀리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게 뭐가 시커먼 게 보이나요? 이게 뭘까요? 제가 작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학교 산하평정단을 통해서 30개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30개 특허 출원이에요. 이게 뭘까요? 4차 산업은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우리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틀니에 칩이 들어가 있네요. 이 칩이 들어가 있는 이 틀니가 입속에 들어간다면 이 죽어있는 틀니가 스마트 틀니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기능을 넣었을까요? 치아 건강. 예. 이 치아는 나 빠지고 없는데요. 아, 잇몸 건강. 네. 그리고요. 네. 세척하는 다이닝. 네. 입맛. 네. 교수님들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에 나온다면 우리 애들의 입을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괴짜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괴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을 괴짜라고 하고 뭔가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요. 이제 세상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괴짜의 스토리를 끄집어낸다면 얘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이 센서는요. IoT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묶어지는 3R의 스마트 트리로 되면요. 입속에 들어오는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입속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의 섭식실 때 체크되어야 합니다. 입속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의 섭식실 때가 분류되어지면 이게 건강 관련이나 의학 쪽에 자료를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 5일 전에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개인정보 빅데이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지만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애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동차 하면 바퀴를 4개를 그리지만 우리 애들은 자동차 하면 바퀴가 없는 애들입니다.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동차 바퀴 4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퀴가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를 그릴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해야 될까요? 티처가 아닙니다. 이제 교수의 역할은 티처 아니에요. 무슨 역할이죠? 무한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튜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튜터입니다. 튜터. 인터넷에 널려 있는 그 많은 정보 중에 좋은 것을 가려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외로 어떤 걸 내보면 좋을까요? 절대 뭐 팔로우가 아니고 제가 월요일날 집에 나와서요, 내일 저녁에 집에 들어갑니다. 전국을 돌고 있는데 집에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까요? 저하고 닮았나요? 닮을 수밖에 없지. 똑같은데요. 3D 프린팅한 겁니다. 교수님들, 우리 특허 한번 내볼까요? 특허 내는 방법을 제가 조금 같이 공유하면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가서 우리 애들 생각을 끄집어내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계명 문화대학, 여기 취업하는 대학이 아니고 창업하는 대학이라고 특성을 걸면 더 많은 애들 오지 않을까요? 예. 특허내는 방법은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피규어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스마트 피규어입니다. 죽어있는 피규어가요. 스마트로 하는 순간 IoT가 들어가고요.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빅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납골 땅에 2D 사진 보러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골 땅에 가기도 쉽지 않지만 갔다 오는 마음 별로 불편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특허로 한번 내봤습니다. 절대 정형화시키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수업 때문에 가겠습니다. 어떤 특허를 했을까요? 여기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앞으로 특허 내는 방법은 모든 제품 앞에 스마트를 붙입니다.
피규어인데 스마트 피규어예요. 근데 스마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 스마트네요? 네. 앞볼당에 사진보다 집에 거실에 부모님의 3D 영상이 있으면 어떨까요? 싫은가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집에 거실에 있는 부모님의 이 3D 영상이 단지 형체가 아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순간 홀로그램으로 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라이브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저가 특허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특허가 박수 주시죠. 네. 특허가 뭔 의미가 알죠?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요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이거 연결시키라고 하면 얘들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얘들한테 배워야 될 항목이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에서의 흐름성을 얘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교수가 같이 가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건 뭘까요? 방지. 소재가 뭘까요? 종이입니다. 종이. 종이. 1인 메이커 세상에 와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그릴 수만 있다면, 디자인만 할 수 있다면 글로벌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제조업은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의 우수한 두뇌로 누구라도 얘기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몇천 원짜리로 이렇게